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중국인 12명이 기소됐어요. 이렇게 미서 간첩 혐의 중국인 12명 무더기 기소, 한국 외교부도 해킹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뭐 그냥 뭐 이 정도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용이 점점 골 때려줍니다. 한국 외교부가 해킹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의 이메일 접근 권한을 국가안전부에 팔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그냥 단순한 해커들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외교부 이메일 권한을 해서 외교부에서 왜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을 들여다본다? 이건 여러분 기절초풍을 할 일이죠. 대한민국과 주요 우방 국가도 주로 이메일로 업무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뭐 전화통화 안 하니까 이메일로 여러분 당연히 요즘 세상에 그것도 이제 외교부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중국 국가안전부에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팔았다는 거야, 안 팔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애매해요. 지금 보도 내용도 시도했으나 판매하지 못했다. 뭐 결국 뭐 이런 건데 판매 못했겠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아무튼 외교부 이메일은 털렸다는 거예요. 털렸긴 털렸고 그게 중국 국가안전부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안전부는 뭐 하는 데냐?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데요. 미국의 CIA, 대한민국의 국정원 이런 데가 중국 국가안전부인데 거기다가 대한민국 이메일 접근 권한을 팔려고 했다. 야, 이렇게 뚫렸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이순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한국 외교부 이메일에 허가 없이 접근할 권한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디서 밝혀냈느냐? 미국 법무부가 밝혀냈어요. 미국 법무부가 밝혀내서 오늘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용할 민감한 정보가 수집됐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렇게 털려 있었다. 그거를 오늘 미국 법무부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벌어진 일을 미국 법무부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참 기가 막혔어. 그러면은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예요.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뭐 유죄리 가짜뉴스 얘기한다 뭐 개소리 할 새끼들이 있을 것 같아서 Justice Department charges 12 Chinese contract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지금 요건 제가 여러분 링크로 채팅창에다가 걸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걸 전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미국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다르죠. 웬스데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법무부가 니네 한국 외교부 해킹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의 반응, 중국 측의 메일함 해킹 논란에 무단 접속 이력이 없다. 미국 법무부가 여러분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중국인 12명을 기소를 했는데 니네 외교부 한국 외교부 털렸다라고 미국 법무부가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한국 외교부는 우리 털린 그 흔적 없는데 인간들아. 그럼 무단 접속 이력이 없어. 그러면 완전히 털린 거네? 무단 이력 접속 이력도 남기지 않고 로그 파일도 없이 털린 거네? 어랄랄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부인처럼 보이잖아요. 미국 법무부의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요, 무단 접속 이력이 없을 만큼 털려먹은 건지, 어떻게 털려먹었길래 무단 접속 이력도 없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 법무부에서 시도만 했다고 하는 건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미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보면 외교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또 찾아봤잖아? 찾아봤는데 이게 2022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1월하고 12월은 없는데 1월에는 있었어. 1월에는 있잖아요.
2022년 1월에 있었다고 이게 작년에 보도가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3년에 보도 나온 게 있어요. 외교부 지난해 해킹으로 이메일 일부 유출 비밀 아닌 스팸 메일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2023년 11월 19일 날 보도가 됐는데 해킹 당한 시점은 2022년 1월이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메일이 유출이 됐는데 이메일에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 스팸 메일 온 게 유출됐고 핵심적인 내용은 유출이 안 됐어. 아니 여러분 이메일에 접속을 했는데 스팸 메일에만 접근하라고 보통 메일에는 접근을 못한다? 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또 한 번 찾아봤지. 그래서 그 같은 날 동아일보에 제대로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보면 중국 국가안전부가 작년 1월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 메일에 4.5GB를 해킹했다. 그러니까 여기 작년 1월에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고 오늘 미국 법무부에서는 2022년 10월 11월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도에서는 1월 달에 당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당하고 11월 달에 또 당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1월 달에 4.5기가 여러분 동영상이면 4.5기가면 별로 안 되겠지만 문서가 4.5기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1월 보도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찾았어요.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중국 국가안전부를 특정했다. 그러니까요, MSS라고 부른대요. 중국 국가안전부를. 거기서 한국 외교부를 공격했다고 대한민국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어요. 와우. 중국 국가안전국이 한국 정부 상대 해킹 주체로 특정된 게 이게 처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죠. 2023년. 그래서 니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왜 윤석열 정부 때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보도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정권 교체 3월 달에 있잖아요. 2022년 3월 달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2022년 3월 달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4월 달에 우방국에서 알려줬대. 야, 니네 외교부 털리고 있어라고 우방국 누굴까? 뭐 우방국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럴 텐데 미국이겠지. 그 우방국 어딘지는 한국 국정원에서 알려주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니네 2022년 대선 직전인 1월에 외교부 문서가 다 털렸다라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4월 달에 우방국에서 우리한테 알려줬대. 중국 애들 니네 털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해커 활동 시기 등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첩보가 전달됐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확인하자. 그러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첩보에 또 심각한 내용이 있었던 건 청와대 전산망을 통한 국방정보 해킹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방국에서 알려준 거야. 야, 니네 있잖아. 중국 애들이 니네 외교부 털고 있고 니네 청와대를 털어서 청와대를 경로를 통해서 국방정보를 털고 있어. 헐. 그러니까 국방부로 바로는 털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국방부는 청와대에다 정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통해서 국방부 문서까지 중국이 탈탈 털고 있었다라는 거를 우방국이 알려준 거야. 니네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 다 털리고 있다라고 우방국이 알려줬대. 저는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안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외교부는 우리 이거 털렸대요라고는 말을 못했다.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이제 쪽팔리잖아. 쪽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먹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실을 조사하고 있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하고 청와대가 중국한테 털린 게요. 거기가 털릴 기관들이 아니죠. 문을 열어준 건가? 중국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청와대가 문을 열어준 건가? 해킹 방법을 알려줬나? 뭐 우리의 게이트웨이 접근 방법을 알려줬나? 아무튼 물음표가 쳐져.
중국 애들이 능력 있는 걸까? 한국이 문을 열어준 걸까? 되게 의문부호가 저는 찍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 2022년 1월달 국정원장이 누구였냐? 박지원이었어요. 박지원. 그러니까 2022년 1월 대한민국 얘기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탈탈 털어먹을 때 국정원장이 누구였냐? 박지원이었고요. 1차장은 누구였냐? 박선원이었습니다. 박선원. 그래서 2차장 천세영, 3차장 김선희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정원장 박지원과 박선원 이 두 분이 현재 국회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보니까 이 우방국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음표를 쳐야 돼요. 물음표를 쳐야 되는데 왜 물음표를 쳐야 되냐? 이 우방국이 니네 털리고 있다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에다가는 안 알려준 분위기야. 왜 안 알려줬을까? 이 우방국이 문재인 정부 때 안 알려주고 문재인 정부 때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알려줬을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왜 알려줬을까? 2022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임 전 대선 취임 그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우리한테도 알려줬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알려줬는데 왜 니네는 조용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박지원, 박선원 라인을 이걸 알았을까? 알았어도 중국과 껄끄러울까봐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했을까? 이건 물음표. 박지원, 박선원은 이거를 통보를 받았을까? 아닐까도 물음표인 상황이다. 자, 그래서 중국 국가안전부가 대한민국 외교부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나라 품격 지랄이다.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 달 있잖아요. 이 1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2022년 2월에는 무슨 일을 벌이냐? 대한민국 국정원장 박지원, 1차장 박선원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서버를 교체합니다. 서버를 교체해, 서버를.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이 한 달 앞두고 있는 대선이 3월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서버를 교체해. 그래서 국민의힘은 하지 마!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하냐? 니네 국내외 공작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버 교체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 등 정부 핵심 기관 서버 교체, 전산 장비 초기화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초기화했지, 니네 인멸했지. 이렇게 의심을 품는 건데 확인할 길이 있나? 없지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2022년 2월달 기사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뉴데일리 보도입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 교체 추진, 국민의힘 항의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새 정부 이후로 이렇게 말은 했는데 손을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쟤네들이 말만 하고 교체를 하고 몇몇에서 핵심적인 건 교체한 거 아니냐? 왜? 이미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아니라 서버 교체를 하고 있었거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미국 법무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발표를 중심으로 보면 해킹 내용은 더 광범위한데, 근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만 딱 추려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만 관련되고 추려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까지 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게 나란가 싶지 않습니까? 머리 아파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